안녕하세요, 노입니다. 자, 이번에 만들어 볼 주얼리는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주얼리 중에 아주 재밌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 못반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응용한 못반지 중에 하나인 나사 못반지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제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자, 이번에 만들 것은 나사 못반지입니다. 자,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나사못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구부려서 이런 형태가 되게끔,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맞물려져서 이 정도로 오게끔, 반지 모양이 이렇게 이 정도로 오게끔, 여기 이제 나사 머리가 붙어 있는 부분이고, 머리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요 옆쪽에 붙게끔 만들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사를 구부려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하나 직접 다 만들 생각입니다. 2mm 곱하기 2mm 은 막대를 사용해서 수는 막대를 사용할 거예요. 나사 모양으로 이 수는 막대를 꼬아서 만들 예정입니다. 수는이 굉장히 무른 편이라서 잘 꼬아집니다. 이 은 막대가 어떻게 꼬이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나사 머리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머리 되는 부분은 요번에 사가지고 온 정은 ET 음판을 잘라서 사용할 생각이에요. 예전에 만들었던 기억을 최대한 살려서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 자, 이제 작업대로 왔습니다. 우선 제가 만들 주얼리가 반지이기 때문에 손가락에 호수를 먼저 재줄 거예요. 저는 왼손 약지로 재볼 생각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자, 제가 15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15요. 왼손 약지에 이렇게 한번 껴보고 사이즈가 맞나 보고, 15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15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 반지를 만들 재료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수눈이고요. 제가 사각 막대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사각이에요. 이거를 이제 꼬아줄 건데, 수눈인데도 이 선재를 뽑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서 지금 너무 단단해진 상태예요. 구부리지도 꼬아지지도 않아요. 이걸 이제 열풀림이라는 작업을 할 건데, 열풀림이란 무엇이냐, 은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받으면 굉장히 단단해져요. 분자가 응집이 되죠. 열풀림이라는 작업을 이용해서 열을 주게 되면은 은 분자들이 막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물러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열풀림이란 작업을 하러 이동을 할게요. 자, 이렇게 주황빛이 돌면 그만하시면 돼요. 이 이상 열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주황빛이 돌 때 그만하시면 가장 좋은 열풀림 상태예요. 열풀림을 한 은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적으로 식히는 게 가장 좋아요. 갑자기 물에 넣어서 식히게 되면은 분자가 다시 응집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단단해져요. 열풀림을 진행한 은을 식힐 동안 요번에는 나사못 반지의 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925 은판이고요. 2T짜리입니다. 2T면 2mm짜리예요. 두께가 2mm. 뭔 머리 정확하게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까지 해왔습니다. 요 사이즈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이제 잘라서 진행을 할게요. 잘라준 종이를 이제 은판에 붙여서 실톱을 사용해서 은판을 잘라줄 겁니다. 일단 이걸 붙여주고, 은을 최대한 낭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끝부분에 붙여주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실톱을 사용해서 머리가 될 부분을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잘 잘렸습니다. 이렇게 열풀림도 다 된 상태고요. 열풀림이 되니까 하얗게 뽀얗게 되잖아요. 수능의 성질이 강한 열을 주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뽀얗게 됩니다. 925 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커멓게 돼요. 열풀림을 다 한 수능선과 그리고 동그랗게 잘라낸 이제 머리가 될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풀림을 안 한 부분은요, 힘을 많이 가해야 돼요. 힘이 잘 안 들어가는 손가락을 사용해서 구부려 보도록 할게요. 힘이 안 들어가는 이제 새끼손가락과 약지를 사용해서 구부려 볼게요. 힘을 세게 줘도 열풀림이 안 된 데는 이렇게 잘 안 구부러집니다. 그렇지만 열풀림이 된 곳은요, 힘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쉽게.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냥 왜 이렇게 막 구부러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단해서 잘 안 구부러져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냥 사각 막대인 상태인데 이거를 나사모처럼 꼬아줄 거예요. 나사모처럼 꼬아주려면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전에 사용했던 바이스라는 도구와 핸드 드릴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걸로 어떻게 꼬아주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이 열풀림이 끝난 사각 막대를 이 핸드 드릴에 장착을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주고 나서 자, 장착을 아주 단단하게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바이스라는 도구에다가 물려줄 거예요. 단단하게 물려주고 나서 이제 이거를 돌려줄 거예요. 자, 돌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꼬이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음막대가 점점 꼬이고 있어요. 꼬여서 마치 나사모처럼. 자, 꼬우는 만큼은요, 원하시는 만큼 꼬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꼬다 보면은 또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단단해진 상태가 됐어요. 이러면 또 잘 안 꼬이니까 열풀림이란 작업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작업을 한 번 더 해주고 나서 마저 꼬아주는 게 좋아요. 저는 많이 꼬아줄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제가 원하는 만큼 꼬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빼줄게요. 자, 이렇게 음막대가 마치 나사모처럼 꼬아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재료가 지금 마치 지렁이 마냥 꾸불꾸불하니까 일자로 예쁘게 펴줄게요. 이 정반이라는 도구와 나무망치를 사용해서 일자로 펴줄게요. 자, 나무망치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쇠망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 기껏 이렇게 꼬인 모양을 만든 이 무늬들이 뭉개져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망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자로 어느 정도 펴지게 됐습니다. 요번에 사용하는 도구는요, 지완봉이라고 반지 만들 때 쓰는 쇠봉이에요. 자, 반지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예요. 자, 이거를 좀 이렇게 거치시켜 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 손가락 호수를 쟀었을 때 15호가 나왔잖아요. 15호보다 작은 14호 정도를 여기다가 꽂아 줄게요. 자, 14호를 꽂아서 작업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꼬여있는 음막대 부분이 반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줬었을 때 이 꼬여있는 부분 때문에 손가락에 이물감이 생겨요. 이 이물감을 최대한 없애려고 저는 안쪽을 갈아줄 거예요. 자, 안쪽 갈아주는 과정에서 한 호수 정도는 커질 것 같아서 14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4호 찾아서 지완봉이라는 도구에다가 껴 넣어 주시고, 생각보다 많이 갈릴 거를 생각해서 자, 위쪽에다가 체크를 할게요. 위쪽에다가 빨간색 매직으로 체크를 했습니다. 지완봉에 이렇게 빨간 색깔 매직으로 표시가 됐어요. 표시된 부분 좀 위쪽에다가 이 막대를 대고 구부려 줄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교차가 되게 구부려 줄게요. 자, 이렇게 구부리고 나면은 이렇게 틈이 생기죠. 이 틈은 이제 나무망치로 살살살살 쳐서 완전 동그랗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나무망치 사용해서
이 나무 망치로도 너무 세게 치게 되면은 예쁘게 냈던 이 모양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살살살살 치면서 작업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좀 벌려줬어요. 벌려준 이유는 우리 나사못 반지의 끝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벌려줬습니다. 자, 이건 절단기예요. 절단기를 사용해서 좀 잘라줄게요. 원하는 부분에 잘라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부분을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이쪽 부분, 한쪽 부분은 평평하게 갈아줄게요. 아까 동그랗게 잘라준 이 나선못 머리 되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거든요. 여기가 평평하지가 않으면은 딱 맞게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한쪽은 끝부분이니까 좀 뾰족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절단기로 잘랐었을 때 평평하지 않던 부분을 평주를 사용해서 다듬어 줄게요. 평주를 사용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다듬어 줬어요. 나머지 한쪽은 조금은 뾰족하게 다듬어 줄게요. 이쪽 부분. 이번에는 고운 줄을 사용해서 다듬어 줄게요. 자, 이 작업은 평평하게 일자로 펴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한 다음에 구부리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구부리고 시작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끝부분이 되는 부분을 조금은 뾰족하게 이렇게 잘 다듬어 줬거든요. 자, 이제 여기다가 동그란 걸 붙여주고 작업을 할 건데, 나사 머리 되는 부분은 그냥 붙여주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물감이 생겨요. 반지를 착용했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 때문에 손가락에 이물감이 생기는 게 저는 좀 싫기 때문에 여기 반지 머리 되는 부분, 요 아랫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동그랗게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 줄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고운 줄 사용해서 다듬을게요. 자, 이렇게 옆 라인을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저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은 요 위에다가 십자 드라이버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주려고 했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제 이름을 새기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아서 십자 모양은 넣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줄게요. 손가락에 이물감이 느껴질 만한 이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절단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잘라주고 나서 다듬어 줄게요. 절단기로 이 정도 부분을 이제 잘라줄 거고요. 아유, 이거 안 잘리네. 아유, 그래도 자를 부분에 표시가 돼서 다행입니다. 자, 이거 그냥 톱으로 잘라줄게요. 2T짜리라서 엄청 단단하네. 이렇게 잘라주었고요. 톱을 해서 잘라준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다듬어 줄게요. 자, 이렇게 면도 다듬어 줬고요. 이걸 이제 종이를 떼어내고 올게요. 자, 이렇게 종이를 떼어내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많이 다듬어 준 다음에 땜을 해줘서 붙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일 건데 이쪽 면 같은 경우에도 요 옆에 붙어서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 상태로 붙인 다음에 작업을 끝내버리면요, 반지를 착용했다가 빼는 과정에서 이 모양이 펴지게 됩니다. 이 모양이 펴져서 나중에는 모양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좀 많이 다듬고 나서 양옆도 마저 붙여줄 거예요. 일단 다듬을게요.
자, 안쪽에 이물감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이걸로 1차적인 다듬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안쪽은 이런 식으로 다듬어질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듬어 줄게요. 자, 이렇게 안쪽을 다듬었으면 조금 더 고운 줄로 다듬을게요. 자, 이렇게 고운 줄로도 안쪽을 이렇게 다듬어 줬으면요, 이제 핸드피스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 사용하는 도구는요, 핸드피스라는 도구를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핸드피스 바들도 있습니다. 핸드피스에 껴서 사용하는 도구예요. 이제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다듬어 줄게요. 이번엔 조금 더 고운 도구를 사용해서 다듬을게요. 이 도구를 사용해서는 겉면을 아주 조금만 다듬어 줄게요. 겉면에 기스가 있으니까 조금만 건드릴게요. 많이 갈리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건드려도 크게 모양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하는 도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낱개로 된 걸 한 3개 내지 4개 정도를 한꺼번에 껴서 나사를 조인 다음에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 반지의 사이사이 되는 부분을 다듬으면서 겉부분도 조금 다듬어 줄게요. 처리가 된 곳과 안 된 곳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된 곳은 은색으로 빛나고 처리가 안 된 데는 허옇게 남아 있어요. 마저 싹 다 다듬어 줄게요. 사용하시기에 크게 어려운 도구가 아니라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생긴 도구를 사용해서 눈으로 자세히 본 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다듬어 줄게요. 저는 최대한 많이 다듬은 다음에 땜 작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요, 땜을 하고 나섰을 때 도구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도구가 닿지 않는 부분을 미리 다듬은 다음에 땜을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안쪽도 이제 빛나게 깨끗하게 됐고요. 겉면도 보기 괜찮게 깨끗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이사이를 조금 더 예쁘게 다듬어 줄게요. 자, 이번에 이렇게 생긴 도구를 사용해서 다듬어 줄게요. 사이사이를. 이 사이사이를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실물로 봤었을 때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이 작업은 땜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자, 얼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나사목 반지의 머리 되는 부분에 땜을 할 부분을 한번 살짝 다듬어 주고 나서 땜을 진행할게요. 이 부분이 도구가 안 들어가는 자리라서 나중에 다듬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두 개를 붙이기 위해 땜을 해주러 갈게요.
반지가 이렇게 모양이 나왔고요. 이제 핸드피스를 사용해서 다듬어 줄게요. 조금 더 미세하게 다듬어 줄게요. 아까 만들다가 기스난 부분도 한번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생긴 도구로 반지 사이사이를 다듬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총알바로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을 한 후 광을 낼게요. 아까 전에 사용했던 사이사이를 다듬는 도구를 또 사용해서 다듬어 줄게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어졌어요. 자, 이제 광을 내줄게요. 자, 이렇게 광을 내주는 도구예요. 핸드피스에 착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광을 내주는 도구예요. 그냥 이 상태로 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은 광이 안 나요. 그래서 약품을 발라줄 건데 전에 사용했던 약품 발라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전에 사용하던 약품, 이거는 초벌 광약으로 저는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요, 이런 실들이 엄청나게 날립니다. 이런 실들이 어느 정도 날아가고 나서는 잘 돼요. 이제 이게 이 광택 내주는 도구에서 빠져나와서 엄청 날아다니는 실들입니다. 어휴, 엄청나게 날리네. 자, 이게 어느 정도 됐으면은요, 자, 이번엔 이거는 더 가관이에요. 엄청나게 날립니다. 이거 먼지와 실밥하고 제 티에 실밥 보이시죠? 이 실밥들이 어느 정도 날리고 나서는 사용하기가 괜찮은데 처음에 이 실밥 날릴 때가 굉장히 불편해요. 사용하기 괜찮은 상태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만카이 센본자쿠라 강해요시. 예쁜 광택을 위해서 감수해야 됩니다. 사용하기 불편한 데에 비해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광택 보이시나요? 반짝반짝거리죠. 아직 안 된 부분은 이렇게 색이 좀 발해 있는 상태고요. 자, 작업을 한 부분은 이렇게 광택이 굉장합니다. 귀찮아서 토시하고 마스크를 안 한 게 지금 많이 후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예쁘게 마무리가 됐고요. 사이즈 맞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쪽 손가락에 제가 사이즈를 쟀는데 다행히 예쁘게 잘 맞습니다. 제가 착용했을 때 이물감이 덜하게 만들려고 완전 둥글게 음판을 잘랐다가 이쪽 부분을 제가 없애버렸어요. 이래야지 손에 이물감이 덜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착용했을 때 이물감이 전혀 없어요. 착용감이 너무 좋고요. 생각보다 예쁘게 나와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이걸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서 가지고 올게요. 제 손도 깨끗하게 닦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손가락에 껴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 생각보다 괜찮죠? 자, 이렇게 끝내면은 재미없잖아요. 노이 스타일.